이제 오늘 현대차 그리고 이제 간밤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테슬라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0년 만에 최대 매출 감소폭 하면서 이제 자동차 기업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제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모시고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 했구나. 인사는 반갑습니다. 하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현대차가 어저께 실적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실제로 실적보다는 그냥 관세 일본에서 이제 15%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이런 와중에서 실제 오늘은 또 다시 관세 때문에 빠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고 봤을 때 테슬라는 이제 실적이 너무 안 나왔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저희가 투자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제한적 분기 실적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선 제가 화요일 아침 여기 나와서 예.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가이던스라고 좀 말씀을 맞아요. 예. 정확하게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인도량 자체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는 절대 없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장외에서 4.4% 정도 빠졌던 이유는 사실은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답변에서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은 AI 기업과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무제표상으로 테슬라가 폭발적인 성장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 그 말하는 순간 주가가 확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판매가 적게 됐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대단히 전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도 좋지 않았던 가장 저는 나쁘게 봤던 이유는 여러분 자동차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에너지 부분을 빼어놓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인 거죠 사실은. 네. 자동차 사업이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대단히 좋지 않고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 줄었긴 50% 정도 줄었지만 탄소 배출권이 막아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부분에서 이것을 막아줬던 부분. 이 부분이 그나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흑자를 기록하는 하나의 그 기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좋게 보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막대한 현금 보유액입니다. 네. 약 368억 달러를 이번에 재무제표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368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이 중간에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번 분기에 있었던 KPX 투자 액수였는데 그것이 무려 2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2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고 이것이 영업이익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이건 핵심은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착실하게 미래에 대한 이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성장을 좀 기대하셨다라면 보통 때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은 과장도 많이 하고 좀 허풍도 많이 치는 이런 스타일인데 네. 이번에는 너무 솔직하게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 2분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나 좀 좋아질 것. 그러니까 내년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엄청난 실망감을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발표한 거 안에 네. 이번에 그 보조금 삭감하고 막 하는 부분이 실적 발표에 들어간 건가요? 안 들어간 건가요? 들어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규제 배출권 수익이 5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감소했고, 그러니까 0%는 아니었어요. 예.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를 했던 건 이게 다 사라질 거다. 근데 다 사라지는 않았고 50%는 남아 있었고요. 왜냐하면 유럽 연합도 아직 있고 예. 미국에서도 아직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번에는 더 줄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상하이에서 이번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메가팩에서 처음으로 상하이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즉 생산에서 메가팩은 여러분 생산할 때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했을 때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를 타고 가서 예를 들면 호주로 간다라면 호주에서 그것이 설치가 완료될 때 입금이 되고 매출로 잡히거든요. 상하이에서 첫 매출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판매가 이미 되고 있었을 테니까 네. 매출이 계속 잡힌다는 부분에서 이 규제 배출권의 수익률 감소가 이 매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의 매출에서 받쳐준다라면 저는 이런 이행이 좀 부드럽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줄었던 돈이 한 4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한 8억 달러를 넘게 예상했는데 4억 3,9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줄어도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2억 달러가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2억 달러는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을 이 그로스 프로핏을 이 부분을 어떻게
2억 달러의 순이익을 에너지분에서 가져올 것인가? 근데 에너지에서의 그로스 프라핏이 그로스 마진이 그러니까 이익률이 30%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을 4, 5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성장하는 이런 구도를 그릴 수는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테슬라의 그렇게 큰 이 높은 이 주가를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이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보다는 말씀 주신 뭐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쪽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의 실적 성장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왜냐하면 자동차 부분에서 테슬라가 내년 그러니까 다음 3분기까지는 여러분 이번에도 실망을 했던 것이 4분기부터 저가 차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4분기 정도에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3분기까지는 7,500달러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내면 이건 바보죠. 그거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리미리 이번 9월 달까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미리 땡겨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한테 다 팔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저가 차량으로 내고 이 저가 차량을 낼 수 있게끔 테슬라는 준비를 했습니다. 뭡니까?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금 미국에서 건설하고 있고 건설이 거의 끝마무리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차량을 관세 영향 없이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완료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러한 이행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밑에 펀더멘탈은 저는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로보택시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말에 정말 여러 개 도시에서 될 거다. 이건 기대감이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스틴에서만 확실하게 되는 거고 지금 거의 사전 허가 단계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상태인데 정말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해줄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문제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로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민주당 주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반감으로 해서 정책 이유에서 허가를 연기해 줄 때 이거는 테슬라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 테슬라 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 시장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판매가 줄어든 거예요. 테슬라만 판매가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도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GM도 그리고 유럽에서의 폭스바겐의 지금 빠른 성장도 회복세도 전기차로 인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기차의 소비가 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현대, 포드, 기아 미국 EV 판매 크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저 관세 때문인 거죠.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GM은 좋았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폭스바겐이 대단히 좋거든요. 폭스바겐이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지금 1위 자리를 탈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상태가 지금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도 다 전기차를 좀 바꾸는 추세라서. 한국은 이제 늦게나마 이제 시동을 건 거고요. 그러면 테슬라 점유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네. 샤오미도 나오고 막 이래서 공장도 나름 다 중국에 다 있는데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테슬라랑 그런 샤오미나 이런 기타 다른 중국제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계속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위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러분 만약에 중국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저는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우선은 4월, 5월, 6월 달 판매를 전체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중국 판매량이 줄었습니다만 4월 달에는 모델 3의 새로운 차량이 배송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 4월, 6월 이 판매가 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1대1 비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지만 지금 분명하게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샤오미도 자율주행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리아우토도 자율주행 기능이 되고요. 중국에서는 BYD도 자율주행 기능이 중국에서는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FSD를 중국에서 서비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때도 전기차는 과거에 테슬라가 잘 만들었는데 나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는 리아우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있는 거 술 한잔 하고서 여기 술집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자동차에 자동차가 저를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온다고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규제도 풀려 있어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리운전이 왜 필요합니까? 술 한잔 하고서 사진 찍고 인증샷 보내주면 차가 알아서 저를 데리러 온다. 이런 기능이 있는 자동차와
테슬라가 경쟁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거고 반칙인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아직 남아 있는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좀 이렇게 강력한 갈등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좋게 끝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좋게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테슬라에게 최종적인 FSD 허가가 나와진다라면 온전한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때서야 저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이제 창당 언급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카당 만든다 그러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받는 부분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정치 테마주는 아닙니다만 네.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앞으로의 사업은 전기차하고 다르게 얼마나 전기차 만드는 거는 나라에서 막 박수 쳐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규제적으로 뭔가를 제도를 바꿔야 될 건 없거든요. 보조금을 네. 주냐 마냐만 있지만 하지만 자율주행은 모든 도시마다 주마다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그렇죠. 반대할 수 있고 이런 허가사항인 거잖아요. 네. 또 민주당이 찬성했더니 공화당이 화가 나가지고 반대할 수 있고 공화당이 찬성해주면 민주당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다 그렇죠. 보니 기본적으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붙었다 박쥐처럼 공화당에 갔다가 다시 공화당하고 멀어지고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제대로 국가의 전략들이 안 만들어지면 네. 일론 머스크는 튀쳐나올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이 성격을 원래 성격도 그런데다가 네. 구조적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을 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갈등들은 계속 나올 거다. 일부에서는 제발 X닷컴에다 트윗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무언가 로비를 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규제를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면은. 그렇죠. 예. 한국에도 지금 뭐 방금 전에도 여러분 구글 지도 얘기했지만 예. 다 정부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된다? 이것도 우리 한국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네.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이 허가를 안 해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하고 정말 트럼프 행정부하고 유럽연합이 저는 합의할 거라 보는데 네. 합의가 안 돼가지고 정말 둘이서 막 이글이글 막 불타는 눈으로 막 서로 쳐다보면 테슬라는 더 멀어지는 거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관세 영향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저희가 현대차 실적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테슬라 바로 여쭤보셔가지고 현대차 실적 나왔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관세 영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영향이 있죠. 100% 예. 생산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테슬라가 뭐라 그랬냐면 약 3억 달러가 네. 관세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즉 테슬라도 많은 부분 그 지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 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는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세가 붙어버린 거잖아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아직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들어가는 부품도 네.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도 비용이 증가하게 되다 보면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이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이익률을 저하를 막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다 보면은 판매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관세 영향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포드도 마찬가지고 예. 현지 생산하더라도 멕시코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갖고 오는 거고 한국도 많은 이 1차 밴더들 포드라든지 GM에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세 영향은 전체 자동차 산업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세미 트럭이나 사이버캡, 로보택시 이제 그 부분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너바다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건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만들었던 거고 그것을 뭐 펩시라든지 일부 미국 기업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너바다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했지만 이번에 4분기에는 판매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이나 12월쯤에는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도 사실은 전기 버스 트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면서 판매를 일부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볼보도 전기 트럭을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 화물 트럭에서의 전기 화물 트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에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12월부터 판매가 된다라면 대단히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는 긍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루트만을 다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이 되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긴 대단히 인건비 경쟁이 되게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산업 효과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